사실 지금 기표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대출이 나가는 그 금리는 최저 금리로 따지면 한 4% 중반, 4.6%, 7%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재 금리 최저로 하시면 너무 걱정하는 뭐 7%대 이런 금리는 예, 아직은 없고요. 근데 이 대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게 롤러코스터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금리가 너무 최저점이었다 갑자기 너무 많이 그렇죠.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있는 또 상황이세요. 또 대출이 뭐 규제도 생기고 뭐 다시 또 뭐 풀어줬다가 또 줄었다가 그쵸, 막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참 복잡스러워가지고 네. 이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뭐 가계부채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뭐 기사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요즘 최근에 대출 시장 뭐 어떻다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계부채는 뭐 꾸준히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은 이제 회복이 조금은 됐었어요. 올 초까지는. 그러다가 9월이 되면서 갑자기 거래가 뚝 끊어진 거죠. 네. 근데 9월에.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살 사람은 다 샀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네. 이 일반형이 중단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더 이상 안 살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조금씩은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스트레스 DSR까지 그러니까요. 예, 말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을 하는 거는 9월부터 이제 확 끊겼다. 절벽 네, 같은 정말 느낌으로. 뚝 끊어졌어요 거래가. 그래요? 네, 그 전에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내 집 마련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주택자 분들이 아시잖아요. 한동안 이제 집값이 너무 상승을 할 때 네. 그런 이제 박탈감 이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도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집을 많이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갈아타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 갭이 좀 줄어들었어요. 내가 상급지로 갈 갭이 줄어들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매수를 하셨는데 9월 달부터 거래가 뚝 끊어져가지고 정말 조용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9월 달, 10월 달 그리고 이제 11월 달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6, 70일 정도가 네. 뭐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 네. 그럼 뭐 혹시 9월보다 10월이 더 11월이 더 안 좋고 약간 이런 건가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래도 뭐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뭐 잔금을 친다거나 전월세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뭐 부동산 사장님들도 다들 일찍 퇴근하는 네. 그런 분위기세요. 요즘에 다들 뭐 폐업도 하시고 그래서 뭐 아예 중개사 네. 시험도 안 보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할 경쟁률도 뭐 정도인데.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체감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떤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대출을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최근에 뭐 한 2, 3개월 정도에 받는 분들 그러면 이렇게 끊겼는데도 받는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이 좀 금매인 거죠. 금매. 금매. 금매는 팔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투자자하고 일반 매수하는 분들의 차이가 뭐냐면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 집값이 올라가면 이렇게 따라 붙어요. 네. 뭐 계속 네. 가격을 올려서라도 따라 붙으면서 매수를 하는데 이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 사. 이렇게 해서 내가 떨어질 때 사거나 금매를 기다리지 계속 따라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이제 뚝 끊어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은 조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 붙을 수도 있는데 뭐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가기 뭐 좋은 상황은 또 아니기도 하니까. 상황도 상황이고요.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왜 여력이 없냐면 전세가 때문이에요. 네. 전세가가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돈이 없어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다 보니 투자자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집값도 뭐 급격한 상승은 아직은 바라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뭔가 그 통계보다도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느낀 네. 바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어쨌든 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가장 궁금한 거는 결국에 요즘에 그래서 금리 얼마냐. 아, 그렇죠. 이게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신용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분들이 뭐 맞벌이 하시고 하면은 뭐 보통 한 금리는 어떻게 받나요? 이게 금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금리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실제 기표하는 금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뉴스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주담대 금리 몇 프로까지 뭐 나오죠? 요즘 뭐 7% 그쵸. 나오고 뭐 7%, 8% 맞아. 뚫는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기표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대출이 나가는 그 금리는 최저 금리로 따지면 한 4% 중반, 4.6%, 7%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마다 금리 차이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은행들이 연말에는 이제 영업을 조금 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런 은행들은 금리를 좀 많이 높였어요. 그럼 이제 5%가 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금리 최저로 하시면 너무 걱정하는 뭐 7%대 이런 금리는 예, 아직은 없고요. 예, 한 4% 중반 정도, 한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금리를 좀 싸게 받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최근에 계속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그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상생 금융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의 금리가 0.1%에 떨어졌어요. 이게 금리가 말만 네. 하면 또 떨어져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내릴 그렇게 여력이 있나 봐요. 저도 지금 그 말씀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여력이 있는데도 아. 계속 높은 금리를 받았다는 게 예, 조금 아쉽죠.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네. 낮춰준 게 있어서 현재는 네. 그럼 4.56 정도, 네, 뭐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그 정도 되고요. 이제 그건 이제 5년 고정 금리를 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전세 금리, 전세 네. 대출 금리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비슷해요. 변동 금리로 했을 때 4% 중반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 대출은 금리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한 있는데 어느 정도? 한 6%대에서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내가 워낙 신용이 좋다. 신용대출은 그야말로 신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금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뭐 조금 더 저렴하게도 가능은 한데 옛날처럼 우리가 네. 뭐 자꾸 옛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뭐 저렴한 금리는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네.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이제 뭐 고정으로 받을지 뭐 네. 변동으로 받을지 뭐 이런 거 항상 고민하는데 요즘에 어떤 맞아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변동할까요? 고정할까요? 이건데요. 왜냐면 또 금리도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변동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집을 처음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제 무주택자 그분들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고정 금리를 많이 하세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고정 금리는 정부 상품 아시죠? 네. 네, 특례보금자리론 뭐 이런 디딤돌 대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고정금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은행에서도 5년 고정금리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5년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잠깐 짧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입자 퇴거자금으로 나는 쓰겠다. 다시 세입자 들어오면 상환할 거다. 이런 분들은 그냥 변동금리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변동금리로 하는 게 조금은 그래도 좀 싸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크게 차이 없어요. 크게 차이 없어요. 네, 지금 거의 비슷해요. 변동과 고정이 거의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미래에 언제 떨어질지를 그쵸. 이제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로 이제 고정도 금리가 하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변동금리 하시는 거고요. 지금이 최고 싼 것 같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 고정금리를 고정으로 선택을 가고. 하시는데 지금이 최고로 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저는 갈아탈 건데 그래도 고정금리가 마음 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금리가 한번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네.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속 편하게 그냥 고정으로 가겠다 이런 그쵸?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도 그러다가 뭐 금리가 떨어지면 네. 갈아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방금 그 뭐 특례보금자리론 뭐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신다고 그랬고 이제 네. 그 일반형이 또 없어지면서 뭐 거래 절벽 왔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반형이라는 게 사실 뭐 6억에서 9억
네. 고기잖아요. 네, 그렇죠. 소득을 보지 않는. 고기 있는 분들만 뭐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다른 금액대까지 다 영향을 좀 줬나 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들이 집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무주택자 분들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특례보금자리론 말고도 사실은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면 집을 살 수는 있는데 분위기상 뭐 살만한 사람들은 좀 많이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실 9월 27일인가 그때 막 네, 갑자기 9월 막 달에. 없애지면서 나 저거 받아야지라고 준비하던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거 좀 난감해진 분들도 있거든요. 많죠. 그럼 특히 이제 내가 6억에서 9억 사이에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나 어떡하지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뭐 대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뭐 신청을 해서 뭐 혜택을 받았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네. 안 되면 이제 은행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은행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DSR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 은행 상품은 DSR을 보기 때문에 네. 이 여기서 이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특히 DSR은 어디가 안 좋으냐면 신용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DSR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용 대출도 받고 그리고 담보대출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특례로 가야 된다 하셨던 분들이 조금 당황해 하셨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집을 사는 거를 조금 멈추고 딜레이를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그렇게 갑자기 중단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계부채 증가폭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예상과 달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레이더에 잡혔기 때문에 예,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됐고요.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네. 뭐냐면 그 특례보금자리론 이제 또 하나는 50년 만기 상품이 있었어요.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50년 만기인데 막 60대에 빌려주고 막.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이 물론 110살까지 살 수도 뭐 네. 있고 중간에 뭐 상환할 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수명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 문제는 DSR을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발생을 하는 상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두 가지를 다 중단을 하면서 가계부채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네. 지금 50년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년 지금 대출은 지금 정부 상품인 보금자리론에만 있고요. 그리고 거의 전 은행이 다 없앴다. 다 없다라고. 네, 형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이제 안 없어요. 하는군요. 네, 아. 그리고 뭐 있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DSR을 50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DSR은 그냥 40년으로 계산을 해주고 뭐 50년으로 뭐 갚던지 그건 뭐 알아서 크게 해라. 의미 없네. 뭐 그래서 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뭐 40년은 해주나요? 네, 40년은 40년까지는 가능해요. 지금은 해주고 근데 네. 50년은 하지 말라니까 이제 좀 안 하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다. 네. 네, 그럼 방금 전에 이제 뭐 신용대출 받고 뭐 주담대 받고 하면서 뭐 이제 꼬인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대출 받는데도 좀 순서 같은 게 좀 있나요? 대출을 좀 그래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네, 있으시니까. 순서라고 하면 일단 주택담보대출에 상품이 많아요. 네. 정부 상품이 있고 은행 상품이 있고 또 이금융권 상품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순차적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 내가 나의 스펙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내가 정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아닌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부 상품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은행으로 넘어가고 은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대출을 먼저 받아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아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보통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 보태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부족해.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거야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DSR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어차피 그 다 당일날 필요한 거라서 그냥 미리 신용대출을 신청해 놓으시면 그게 다 DSR 계산할 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받으시면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정부 상품이 되면 정부 상품 받아라라고 하신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게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원금 상환을 조금 뭐 늦출 네.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이득이 있어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일단 금리가 은행보다는 조금 저렴했고요.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네. 됐어요. 네. 그 사실 그것도 큰 거거든요. 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만기 고정금리라고 해서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 5년만 고정이고 나머지가 변동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고정금리를 길게 40년, 50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하면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40년 후에 금리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될지를 모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와서 금리가 막 10%가 됐어. 그래도 계속 4%대의 금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큰 메이저인 정부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일반 은행 상품들은 너무 장기 고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 고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정부 상품이 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고 또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좋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대표님도 많이 해보셨죠. 뭐 이것저것 가입을 해라. 아, 그렇죠. 네.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아요. 뭐 저는 통장 만들라고도 하고 막 그렇죠. 많죠. 뭐 적금도, 카드도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뭐.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또 뭐 채워줘야 되고 네. 써야 되고 막 이런 매달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내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부 상품에서는 그런 부수 거래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좀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일반형이야 금리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지만 우대형이라든지 디딤돌 상품 같은 경우에 금리가 상당히 저렴했어요. 3%대도 나오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품이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아까 그 일반 은행 갔다가 안 되면 이금융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뭐 이금융 가면 뭐 1금융에서는 안 되는 데서 안 되는데 뭐 돈이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약간 이제 DSR 개념이 조금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는 DSR 40%거든요. 네. 근데 보험사나 이금융권은 DSR이 50%예요. 그래서 네. LTV는 우리가 LTV라고 해서 집값에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는 그 한도는 똑같아요. 1금융이나 2금융이나 똑같지만 DSR이 1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조금 낮거나 신용대출이 많아도 우리가 이금융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때문에 대출이 부족해 이러시는 분들은 이금융에 가시면 대출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좀 금리가 엄청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금리 차이는 한 대략 뭐 어느 정도 난다고 봐야 될까요? 크게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 전까지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연말 되면서 금리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이금융권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일부러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네, 나는 은행으로도 갈 수 있지만 네. 보험사로 가겠다 하셨던 분들은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은행에서는 서류를 쓰고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의 금리가 대출이 실행하는 날 확정이 돼요. 네. 하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서류를 작성하는 날의 금리와 기표하는 날의 금리 중에 낮은 거를 선택을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불안하니까 내가 미리 서류를 받아서 작성을 해놓으면 4.6에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하게 되면 4.8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뭐 이금융이 꼭 뭐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찌 보면 또 잘만 선택을 하면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금융권 금리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지금 5%대 뭐 이쪽 저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금융이라고 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그렇죠. 뭐 사채인 줄 아시는 분들 많아요. 사채업자들. 맞아요. 막 이런 거. 네. 뭐 친한 분들한테는 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네.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떼일까봐 그렇죠. 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심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혹시 뭐 잘못 대출이 나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금융권이라고 해서 뭐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한지 그것만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금융은 금리가 조금 뭐 높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그쪽을 하기도 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 특례 보금자리론 뭐 얘기 나오면서 또 하나 나왔던 대출이 이제 특례 역전세. 뭐 대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역전세 네. 반환 대출 아까 좀 받는 사람들 좀 있었다고 했는데 뭐 한 얼마나 많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이게 궁금합니다. 특례 역전세 반환 대출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왠지 특례 역전세 반환 대출하면 우리가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조금 떨어진 경우에 그거 다 해주나 보다. 뭐 집값과 상관없이 보증금 네. 다 해주나 보다. 막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특례 역전세 반환 대출은요 그냥 DSR을 안 보는 것뿐이
편이에요. 그 대신 DTI라는 또 다른 허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LTV 집값 대비 대출이 나가는 거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냥 임대인이 대출이 좀 많아서 DSR이 안 맞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대출이라서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심사를 넣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더 많았고요. 간혹 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소득이 너무 작아서 대출이 안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나와서 세입자를 돌려줄 수 있었다. 네. 요즘은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거의 그렇죠. 그 사기범 같은 네. 예, 그런 대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반환 대출을 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이제 소득이 조금 낮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많은 분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는 조금 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었다. 네, 그렇지만 맞아요. 뭐 받을 분들은 받아가지고 좀 돌려주는 게 있긴 있었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전세를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요즘 아무리 뭐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또 전세 구하는 분들은 계시고 그런 분들은 또 대출을 또 받기 마련인데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전세 대출 이자를 뭐 그래도 조금 싸게 받으려면은 뭐 어떤 뭐 상품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순서가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부 먼저 정부 상품. 네. 근데 정부 상품이 여기서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정부 그래요? 상품이 이제 버팀목 전세라고 네. 있는데 이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 이제 소득 제한도 있고요. 재산 평가도 해요. 그리고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예전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1주택 갈아타기도 가능했었는데 이 버팀목 전세는 철저하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무주택 서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팀목 전세 먼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반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 한도가 좀 적어요. 하지만 뭐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상품인 버팀목 전세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역시 이제 은행 상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은행 상품에서도 전세 대출은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심 전세 대출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 네. 안심 전세가 뭐냐면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즘 허그가 그거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뭐 요즘 거의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허그가 보증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은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이 필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도 받으면서 반환 보증도 가입을 네.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 이제 전세 보증금이 이제 7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인 경우는 이제 이용을 할 수는 없는 상품이긴 하지만 전세 보증금 7억이면 웬만한 집은 다 커버가 그렇죠. 예, 지금 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버팀목 전세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상품에서 특히 선순위고 뭐 집에 대출도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기도 하지만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 뭐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나가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반환 보증이 꼭 되는 안심전세 대출을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금리 면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전세 대출은 서울 보증 전세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허그 전세가 있는데 금리 면에서는 허그 보증이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해요. 하지만 반환 보증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뭐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안전한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안심전세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요즘에 그 뭐 전세가 뭐 쭉 빠졌다가 또 새로 계약하는 분들은 또 연초 대비 좀 막 또 올라가지고 올랐어요. 네. 그냥 또 갱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연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전세 대출 받아서 이제 만기 다가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장을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전세 대출 연장 이런 거는 요즘에 어때요? 뭐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장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해당 은행에서만 연장을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전세 대출도 은행마다 금리가 좀 상당히 차이가 네. 많이 나거든요. 특히 뭐 예전에 받았던 분들이 변동금리 했는데 유난히 많이 오른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네. 전세 대출도 대환이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연장 시점, 갱신 시점에는 대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전에만 해도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전세값이 살짝 조금 올라서 그냥 그 가격에 그냥 있겠다 해서 사실 전세 시장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그냥 갱신, 그렇죠. 연장 이런 그냥 뭐 분들이 크게 많으세요. 차이가 안 나면 그냥 네. 이사가는 그냥 2년 더 살게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면은 그 연장을 한다 그러면 한 몇 달 전부터 알아보면 될까요? 그 전세 대출을 할 때는요 심사를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요. 뭐 2달 전, 3달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대출 심사는 이제 정확히 1개월 전에 해서 이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거라서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미리 뭐 알아볼 수는 있죠. 특히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에 따라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신용 점수를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내가 너무 낮다 이러면 빨리 올리는 게 또 방법이에요. 내가 점수가 너무 낮으면 전세 대출 금액이 줄어들거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점수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그 신용 점수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이미 너무 신용 점수가 나쁘다 이런 분들은 특징이 연체예요, 연체. 연체를. 네, 네. 기존의 연체를 뭐 습관적으로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용 점수가 나쁜 분들이 또 누가 있냐면 현금 서비스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캐피탈 네. 자금 막 여러 가지 쓰시는 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거를 빨리 상환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돈이 어딨냐 상환 못한다 네.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뭐냐면 배우자한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집담보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네. 지금 학원비니 뭐니 물가는 또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걸 말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계속 뭐 현금 서비스 받고 뭐 받고 뭐 왜 받고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점수가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배우자한테 말씀을 해서 한 방에 그냥 해결을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다 상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점수가 상승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대출 같은 걸 좀 정리해서 좋은 대출로 좀 갈아타라.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막 소소하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거 뭐 네. 이렇게 등재하면 네. 올라가는데 뭐 플러스 2점 획득하셨습니다. 뭐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지루하시거나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신용대출은 결국에 돈 잘 갚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나쁜 대출 안 쓰고 네. 최대한 뭐 담보 있는 뭐 이렇게 좋은 대출들 위주로 좀 네. 갈아타면서 체질 개선을 해라. 그렇죠. 네. 현금 서비스 이런 거는 절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